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선생입니다. 오늘도 육식갑자 일주론 네 번째 시간 정묘일주론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주 들으시면 아마 말문이 트이고 이해가 많이 되시리라 봅니다. 성심성의껏 아는 거 이상 많이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묘 청간과 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화. 자, 정화는 음화요. 작게 밝히는 불로서 등화요. 촛불 생화다. 생화. 살아있는 불이다. 그 뜻이겠죠. 자, 불이다. 달빛이다. 때로는 또 따스한 화롯불로 또 비유가 되죠. 온돌방이다. 전등, 전자, 등대, 불꽃의 성정이다. 그래서 정화가 잘 짜여 있고 화가 용신이면 정보통신, 또 전자, 전기, 정보통신, 화력 쪽에 인연이 있다고도 또 통변합니다. 또 화일주니까 애교가 있고 친절하고 이웃을 보살펴준다. 대화를 즐긴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병화나 정화일주들이 좀 밝습니다. 말도 잘하고 미리 좀 알아서 좀 잘 해주시고 사람을 많이 도와주시죠. 아마 어두운 음지의 세계를 밝게 비춰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꼭 그러신 분들이 대체로 많으시더라고요. 얼굴이 밝다 그러면 저분은 일주가 정화나 병화일주구나 라고 하셔도 아마 거의 맞으실 겁니다. 갑인을 좋아하고 을묘를 싫어한다. 왜 그럴까요? 갑인은 좀 쓴목이죠. 쓴목. 전 시간에 인에 대해서도 지장간에 병화가 있어서 불균이 있다고 했지만 갑인은 쓴목입니다. 그래서 좀 좋아하지 갑인은 좋아한다. 갑인은 좋아한다. 갑목. 갑목은 쓴목에도 인에는 불이 있어서 그렇죠. 병화. 을묘는 싫어한다. 이게 갑인이 쓴목이 아니고 을묘가 쓴목이죠. 쓸목. 풀이죠. 풀. 들꽃. 화초. 꽃이기 때문에 묘. 둘 다. 그래서 젖은 나무다. 그래서 젖은 을묘를 만나면 잘 타지 않는다. 좀 매운 연기가 난다.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을묘는 싫어한다. 신체 오장육부는 심장을 얘기하죠. 심장, 하트, 심장. 자, 또 자평진전, 고소 3대 중에 고소 3차 자평진전. 자평진전 고소를 많이 보시죠. 처음에 초학년들은. 근데 그거는 사주 명리학 오행의 원칙론만 적었다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평진전. 고소는 너무 매몰되시면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고 저도 느끼고, 또 대부분 또 학자분들도 좀 고소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걸 여러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원칙만 좀 아시고 현대적 사주명리를 좀 배우거나 응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또 옛날에는 사실 직업의 분류가 얼마 안 됐죠. 원리는 산업공상 외에는 없었고, 또 이제 현대 들어와서 지금은 한 2만 가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 고서 가지고는 현대 사주 명리학을 풀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도 원칙은 어떻게 돼 있냐? 정화 유중. 정화는 부드러운 가운데 내성 소융. 내성이 밝게 비추는 것이다. 내성의 마음속 내성 안으로. 또 왕이 불련. 왕성하여도 치열하지 않고, 왕성해도 병화 같지는 않죠. 쇠이 불궁. 쇠약할지라도 궁하게 소멸하지 않느냐. 불이 꺼지지가 않는다. 그 뜻이죠. 자, 자평진전의 뜻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지, 정묘의 묘를 한번 알아볼까요? 묘는 을목으로 2월 봄철이며 자라는 목이라 화초요. 묘목이다. 화초다. 형상로로는 을목, 새라고도 표현합니다. 묘는 을목으로. 청간으로 가면 을목이죠. 청간으로 투출되면 음목으로 연목이다. 연목. 부드러운 나무다 이거죠. 그래서 금을 싫어하죠. 아주. 을목은 질색을 합니다. 쓴목이고 활목이다. 살아있는 목이다. 약초다. 생목이다. 목생화. 생목이라도 신통치 않다. 생목. 습기가 있어도 신통치 않다. 시간은 아침 5시부터 7시를 말한다. 정동방이다. 정동방. 묘가 동방이죠. 좌우묘요. 동서남북. 정동방이다. 토끼를 말한다. 토끼.
십이지주로 토끼띠, 묘 좌우묘는 토화살이다. 간, 수족, 녹색, 삼팔목, 삼팔목인데 삼은 아까 전 시간에 갑을 3이라고 그랬죠. 을은 8에 해당됩니다. 인정 많고 촉감 좋고 위쪽 감각이 미적 감각 디자인 쪽에 좀 발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묘유술이 있으면 철새개금에 또 묘가 또 들어가 있죠. 묘유술이 있으면 철새개금이 두 자만 있어도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월지나 시지에 뭐 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생이 유술이 있으면 철새개금이다. 직업은 의사, 약사, 법관, 예술가, 역술인, 또 현침살도 되죠. 지장가는 저는 을목만입니다. 을목만. 자, 갑은 저는 안 봅니다. 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봐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을목, 봉기만 잡는다. 자연물상으로는 씨앗이다. 묘목, 종묘원, 꽃꽂이, 화초, 꽃집, 식물원, 인형, 문방구, 죽제품, 만화방, 의류, 옷, 의류, 미용, 의료기술, 미술화랑, 디자인, 약재 등으로 추리할 수 있다. 인자론을 설파하신 분이 박일우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박일우 선생님의 일진대정법 보시면 아주 인자론도 많이 알아두시면 디테일한 세밀한 통변이 되실 겁니다. 꼭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정과 묘를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정묘일주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정묘일주. 간지 합해서 정이 묘를 만났다 이거죠. 정이 묘를 만났다. 육친이로는 편인이죠. 효신살. 효신살이 뭐예요? 올빼미살이라고 그러죠. 올빼미살. 효신살. 올빼미 효입니다. 효신살. 어머니 인연이 약할 수도 있다. 효신이라 아마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울 때는 정의는 어머니요. 편인은 뭐 유모, 계모 이런 데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약할 수 있다. 저는 콩지 팥쥐 어머니에게 비유를 합니다. 팥쥐 어머니는 뭐예요? 콩쥐 어머니는 자기 딸이 배고프면은 배고프기 전에 알아서 주고 편인 어머니는 달래면 주고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12운소는 병지죠. 생육대라 왕세병사 병지입니다. 병지. 병지가 뭐예요? 측은지심, 간호, 병간호하는 그런 병지. 12운성도 12운성은 뭐야? 청간의 상태라고 그랬죠. 신살은 지지의 상태. 꼭 12운성 쓰시기 바랍니다. 안 쓰시면 그만큼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생활을 하나 매운 연기를 피우며 탄다. 쓴목이라 그랬다. 눈물이 난다. 편인, 치우친 시발점이다. 치우친 후원자, 치우친 학문, 유모, 치우친 수양, 교육. 특이한 취미자들이 좀 하는 분들이 편인이 있죠. 자기중심적이다. 육감, 직감, 영갑력, 촉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역술인들은 이 편인이 좀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지도를 하다 보면 이 명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편인이 꼭 거의 있습니다. 거의. 여러 가지 역술인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죠. 편인, 또 원진기문, 그 다음에 천라지망, 그 다음에 현침살, 뭐 이런 거 좀 편인성이 좀 있으면 잘하시더라고요. 자기중심적이죠. 좀 편인성이 좀 약간 좀 고집, 좀 자기 주장이 좀 강합니다. 편인성. 순목이라서 목다화식이면 목다화식한다. 목이 좀 많으면 불이 꺼진다. 목다화식. 강풍에 등잔불이 꺼진다. 이 목은 바람으로 돕니다. 바람. 그래서 어떤 역술인님은 묘년에 중풍 조심해라. 중풍 또는 이 구안화사 풍 맞을 수 있다. 를 조심하라고도 얘기를 하시더군요. 풍. 그래서 목은 바람으로도 작용한다는 걸 기억해서 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두삼위격이 될 수 있다. 왜 끈질긴 면이 좀 승목이 안 되니까 승목이라 좀 목생활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일주공망 술해공망이죠. 술해. 자, 천울기는 공망이가 한번 따져봅시다. 정묘니까 묘에서 자축인 묘에서 정으로 시작하면
갑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다시 술해에서 갑을이 시작하니까 술의 공무가 많습니다. 공무원 찾는 법 간단하다고 그랬죠. 이 정화의 천을기니 뭐죠? 병정은 해유. 제가 이렇게 계속 이 일주론 말씀드릴 때 잘 쓰는 신사를 말씀드린 이유가 해보니까 잘 맞고 잘 쓰시는 거를 대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천을기도 꼭 쓰시기 바랍니다. 해유. 자, 화이론도 말씀드리죠. 화이론. 합해서 변해서 어떻게 어떤 식의 나한테 작용을 하느냐. 임수가 있다는 정임한목, 목이죠. 목. 그래서 천간에 정임한목이면 합해서 목으로 해서 목생화 인성을 주네요. 그래서 관화미문이랍니다. 관화미문. 수국화 관성이 문 인성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관화미문. 그러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남편인 임수를 잘 만나면 집, 명예와 옷과 좋은 일이 생긴다. 관화임은 좋은 뜻이죠. 또 좌우묘요, 연애결혼. 왜 그럴까요? 좌우묘요. 도화살이라 연애결혼 하시는 분이 많더라. 또 개수가 만약에 시지에 있다. 여기 어디 천간에 있으면 정계충작용도 일어나는 거죠. 정계충. 저는 천간은 충이라고 안 하고 극이라고 합니다. 극. 또 말씀드리지만 천간은 생극합 세 가지 작용만 통변하시라. 지지는 합형충파해. 그래도 정계충이라고 많이 쓰시는데 사실은 극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극, 수극화 극. 충작용을 한다. 지지의 작용은 묘일지니까 술이 있으면 묘술합. 또 인진이 있으면 인묘진 방합. 또 미가 있으면 해묘미 삼합. 목국 삼합율이고요. 또 자가 시지나 일제 자가 있으면 형살, 자묘형. 또 유가 있으면 묘유충. 또 신이 있으면 전진기문 작용이 일어나는 걸 꼭 이 지지의 작용 합, 형, 충 꼭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자묘형이 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여성분 정묘일주가 시지에 자시에 태어났다 하면 형이 돼서 자식하고의 관계가 좀 불화가 있는 거죠. 자묘형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자묘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식이 태어나면 항상 사주는 그대로 잠재 화산이다 했죠. 있는데 운에서 견딜 때 동해줄 때가 이제 발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임수가 오면 이제 정임합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정이 오면 또 정임합이도 또 되고, 지지도 마찬가지죠. 자년이 오면 묘유가 되고, 또 여기 말씀드린 대로 자나 또 묘유 또 신 또 인, 진 오면은 이게 발동이 되는 거. 그때 또 결혼해도 결혼하면 이제 인이 발동이 되는 거고, 악이 나면 자가 발동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이 나서 형살이 되니까 득자 별부, 득자 부별. 그러니까 득자 자식을 낳자마자 배우자 관계가 어렵게 된다. 별부, 별거할 수 있다. 좀 떨어져 살 수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 항상 자묘형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이 사람 뭐 어렵네 인생이 고달프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식 낳을 때 모든 게 발동된다 이거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통변하면 좋은 통변이 되시라고 봅니다. 또 인연법 말씀드립니다. 진여비결 인연법. 정화 1번이 일년법 1번 공식이 일주무근이면 정록정배한다. 그래서 이분 정화일지들은 지지의 근이 뭐죠? 정화의 녹지는 오입니다. 오화가 없다면 있으면 괜찮은데 없다면 말띠하고 인연이 된다. 말띠인이 난다. 왜? 의지처가 때문에. 그 유인력이 발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유인력. 항상 이 하나하나 글자에 유인력이 있다. 또 하나하나의 글자마다 역신이 있다고 합니다. 역신 우리가 수학술할 때 역신 기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임수, 월간, 또 일간, 일지 이렇게 얘기를 좀 표현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뭐냐면 여기는 혹자는 이것, 임수 이놈, 저놈, 요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역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하나의 믿음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놈 저놈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 일주 묵은 반드시 정화일주가 어느 분인든지 이걸 보시는 분들이 본인 선생님이 정화일주다, 지지에 오가 없다, 그러면 발띠는 한번 꼭 만납니다. 꼭 만납니다. 안 왔다, 이담에도 만납니다. 그분하고 그러면은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의 의지, 선택입니다. 선택. 예를 들어 또 인연법 얘기하면, 만약에 여기에 인하고 묘가 있다. 삼합을 볼까요? 인하고 해가 있다. 여기에 해가 있다. 해가 있으면 묘, 미가 빠졌죠. 삼합 허자를 유인하는 거죠. 허자론 아시죠? 허자론. 미를 유인합니다. 그래서 양띠도 만난다는 거. 아주 흥미로운 학문입니다. 이 인연법이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묘일주 알아봤고요. 정묘일주의 예시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26년대는 어떤 운이 발동이 될까? 변할까? 문이 올까? 통변론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정묘일주. 가상의 사주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53세 남성입니다. 26년도 운세는 어떤 운이 왔을까? 과연. 통변론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자, 임자, 을사, 정묘, 기유. 4월, 여름에 정화가 불이 아주 맹렬하죠. 아주 강하죠. 강해. 신강입니까? 신약입니까? 그러나 여기 또 도와주는 또 목생화. 승목일지언정 화를 하니까 아주 신강하죠. 신강사주입니다. 이 용신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용신은 저는 4가지, 5가지를 구분해서 봅니다. 첫 번째, 기세론의 억부론, 그 다음에 조우론, 그 다음에 통강론신, 격국용신, 그 다음에 병양용신, 기타 종합용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용신을 찾습니다. 옛날에는 용신 찾는 법을 몇 개월, 거의 1년씩 배웠는데, 지금은 어떤 혹자는 용신 무형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다 취사 선택은 본인 선생님들의 나름이니까 다 여러 가지로 써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신강합니다. 신강해요. 그러면 신강하면 뭐죠? 인성 비견이 많을 때 신강하다 그러죠. 반대로 신약은 식재관이 많을 때 신약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신강하니까 억부용신을 봐야 되겠죠. 억부. 아까 기세론이 신강시장을 억부용신입니다. 억부론. 적존수에서 억부론을 좀 주장을 하죠. 억부. 왕한 것은 억제해주고, 또 약한 것은 부조해준다. 억부론입니다. 강하니까 좀 억부해줘야 되겠죠. 억제. 그러면 이 화가 강한데 수를 쓰는 게 억부에는 수국하는 게 나을까요? 통관용신 화생토를 쓰는 게 나을까요? 아마 그것도 이설이 있을 겁니다. 너무 수가 약하면 왕자 충만하면 안 되니까 수를 쓰면 안 되지만, 여기는 수가 금도 있고 수도 있고 수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죠. 이 정도면은 수를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화생토다, 통관용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강사주니까 식재관은 관운에 발복하고 좋은 용신을 써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식재관, 식신, 재성, 관성, 운에 발복한다. 자, 격국은 어디서 잡는다 그랬죠? 자평진전에서 전구월령, 전적으로 월령에서 잡는다. 사중에 무, 병, 병, 무가 투간된 거로, 무가 통화됐나요? 네, 투간됐군요. 이 격국은 음양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토, 기토, 식신격 하나. 그 다음에 경이 투간됐나요? 없네요. 병이 투간됐나요? 없네요. 본인은 이건 걸록격은 안 잡고, 걸록격은 되면 잡지만 아니고요. 자, 양인격도 혹시나 잡을 수 있습니다. 양인은 양간만 잡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양인격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식신격이다. 식신상제격. 식신격은 식신은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또 활동성, 사회적 활동, 연구, 노력, 식신격으로 칭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파격이다. 이거는 저는 지금은 따지지 않을게요. 그런 건 좀 복잡하니까. 파격도 좀 생각해서 공부를 하셔서 격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격은 뭐예요? 사주의 품격. 이 사주는 어떤 품격이 있다. 어떤 질이 어떠냐. 격이 어떠냐라는 거를 격국 보죠. 용신은 아까 말씀드렸고, 억부론 용신. 천간에는 정하니까 합,
뭐 충 이런 거 별로 없네요. 요게 있네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오, 예.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거를 원류의 흐름이 좋다. 무슨 뜻이냐? 금묘화실이죠. 초년, 중년, 장년, 말년. 옛날엔 15, 30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수명이 80 이상이니까 20대, 40대, 60대, 80대. 초년, 중년, 장년, 말년. 원류의 흐름. 요렇게 기본적으로 돼 있으면 인생살이에는 그렇게 큰 악재는 없더라. 잘 흘러가더라. 어떤 애군이 끼어도 좀 잘 넘어가더라라는 게 원류의 흐름.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것도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좋네요. 자, 지장간에는 지장간 암압도 봐야죠. 암압. 정인이 어딨나 봅시다. 여기 멀리 있네요. 자중의 개수. 저는 개수만 본다 그랬어요. 자주는 안 보고. 여기 정의만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간끼리 암압끼리 일지, 묘에 을이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을경합. 을경합금이 있네요. 요건 바로 붙어 있으니까 을경합은 봐주는 게 좋습니다. 을은 편인, 공부고, 화는 뭐예요? 재성이죠? 화극금, 재성. 어머니와 아버지와 합이 돼 있네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비밀 연애를 요란스럽게, 비밀 연애를 많이 했다. 옛날 우리 엄마 아빠가 방학 안에서 연애를 많이 했다. 비밀 연애했다. 그런 뜻이죠. 자, 육치는 목, 화, 토, 금수, 오행이 골고루 있네요. 그중 많은 게 뭐예요? 이 관이 좀 많죠? 관살 혼잡이죠. 관살 혼잡. 여성이면 관살 혼잡이 됩니다. 남성도 관살 혼잡. 남성은 이 직장, 저 직장, 이 직장. 직장을 많이 옮긴다. 이럴 수도 있고. 직장은 괜찮으신 분이죠. 여성이고 남성이고. 근데 여성이 관살 혼잡이면 조금 남성과 인연이 잘 된다. 꼭 이 사람, 이 임수 남자, 계수 남자, 유금의 신금 남자를 만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취사 선택은 본인의 복이겠죠. 자, 여성이 많다. 한간에는 개운법으로 남성 많은 직장에서 해라. 이런 것 통변도 하십니다. 저는 그 관성이 많으신 분들이 남성 직장에서도 많이 군인, 군무관, 이런 데도 많이 있고요. 직장에 남성 많은 분도 봤고요. 특히 여성분은 캐디 하시는 분을 좀 많이 봤습니다. 거기 남성이 많아서 그런지 많이 봤습니다. 남성 많은데도 근무하면 이런 칠살 같은 이런 악재를 좀 안 볼 수 있다. 안 만날 수 있다. 그게 개운법이죠. 업상대치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관살 혼잡이 좀 관살 처리법이 또 있습니다. 인연법에 보이시면 칠살 아주 고약한 거죠. 칠살, 양인 이런 거 아주 고약합니다. 또 자묘형, 자유파 요 자수를 처리해야 됩니다. 이 칠살 처리법이나 또 양인 처리법은 제가 별도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주 이게 병신이라고 사주의 병양용신할 때 병신. 그래서 칠살 처리법을 반드시 또 배워야 됩니다. 자, 신살 보셨고, 자묘형, 자유파, 자묘. 우리 조당하고 나하고, 우리 배우자하고 좀, 그러니까 배우자거든 배우자가 우리 조당님 제사에 안 간다, 뭐, 이런 거. 자유파니까 우리 할아버지하고 조당님하고 우리 자식하고는 좀 파 기운이 있구나, 이런 거 봐주시면 되고요. 공망 찾는 거 전 시간에 배웠죠? 묘에다가, 수레공망 보셨죠? 그 천을기인, 병정은 해유, 해유가 있네요, 유. 요게 자식이 천을기인입니다. 병정은 해유. 네. 해유. 자식이 나면은 천을기인, 귀인입니다. 저는 귀인이 있으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 사고 나도 떨어져도 이 천을기인 있는 분만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좋은 길신이다. 자, 인연법. 바로 인연법 들어갑니다. 인연법 중 46개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천을기인이 하나, 이거를 귀인 독행이면 하나를 배송으로 짝을 찾는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귀인이 천을기인이 하나 있으니까 병자 돼지띠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어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정화일주인데 유가 있다. 그러면 돼지띠를 반드시 한 번은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배우자가 돼지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해가 있다. 그러면 닭띠를 꼭 만납니다. 안 만났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안 만났다. 향후에도 만납니다.
그게 인연법입니다. 무시무시한 이론입니다. 꼭 인연법 배우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꼭 인연이 되는 사람이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해가 여기 있다. 해가 만약에 여기 일지에 있다. 그러면 닭띠를 만나죠. 닭띠하고 자유파, 이런 형충파에는 다 봐야 됩니다. 어떤 인연을 만나에 따라서 내 사주가 달라진다는 거. 그것이 사주에 어디를 본다? 띠를 본다. 띠를 가지고 연주를 갖다 대서 오주로 통변하고 통변하는 관법이 오주 명리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인연법입니다. 계속 조금씩 말씀드리고 어떤 한편은 또 제가 46개 인연법을 꼭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써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주가 이런 분이 내년 26년도 병원년 말띠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천간은 천간끼리 어떻게 보라? 생극합, 화하고 임수, 조상님하고는 좀 그렇고요. 우리 부모님이 을목이 화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육신이 뭐죠? 목생화, 식상이죠. 그렇게 통변하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론, 이를 일명 물상론으로 보면 화육목, 길러낸다. 목을 길러낸다. 꽃이 핀다. 우리 부모님, 형제분한테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일주 정화하고는 겁재죠. 겁재. 이 겁재에서 뭐 뺏긴다. 겁탈 당한다. 잃는다. 사기 당한다. 조심해야 되겠죠. 또 상론을 한번 해볼까요? 별하고 해가 동시에 떴습니다. 하나는 들어가야 되겠죠. 좀 새로운 출발, 새로운 계획을 하실 것이다. 병이 떴으니까 별이 정화가 들어가는 그런 형상론도 통변도 아주 유용합니다. 그것이 상론, 다른 말로 물상론이라고 좋습니다. 물상론에서는 뭐 이렇게 만나면 좀 다른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론에서는 병화, 태양과 별이 만나서 내 별이 진다. 서상일락이다. 서산일락이네요. 해가 지는 시간이죠. 유시면 져버린다. 또 우리 자식 궁에 있는 기토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화생토 좋겠죠. 우리 자식은 화생토, 이 땅에 나무가 자라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한다? 우리 자식이 하는 일이 열매를 맺지, 자라고 성장할 것이다. 이것이 무슨 통변? 상대적 통변입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일간만 가지고 주구장창 통변했죠? 아니고 상대적 통변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되면 계속 일관만 합니다. 다른 거는 안 보고. 그랬을 때 누가랑 봐줄 때 우리 부모님은 어때요? 그러면 막막합니다. 그때 이 상대적 통변을 꼭 연습, 습관을 들여놔야 됩니다. 자, 천간 받고요. 지진은 어떠니까 좌우, 우리 조상님하고는 땅하고는 충이 걸렸네요. 여기가 땅, 건물, 안방, 가게죠, 가게. 그거를 좌표론이라고 그러죠. 좌표론이라고 이름합니다. 여기가 땅, 조상님하고 충하니까 충은 뭐라 그랬죠? 변동, 변화, 변수. 그러니까 조상님 예를 들어 돌아가셨다 그러면 산소 이작, 또 개토를 한다든지, 또는 또 충할 때 또 이 지장간이 나와도 또 개수가 나와도 또 발동하고, 또 이 조상궁을 건드리면 유산 또 일이 또 일어나는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조상님에 관한 일이 일어난다. 또 월지, 사오미 화가 되네요. 화가 돼도 좀 더 그런 더 화를 더 강하게 해가지고. 묘는 별 쪽이 없죠. 오하고 유는 뭐 별 없습니다. 내년에는 화가 와서 각각에 일어나는 육진별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도 있지만, 심각한 데다 화가 나서 내가 좀 열기가 많다. 열기가 많아서 이 금이 좀 녹는 거, 이게 좀 조심해야 되겠죠. 금이 녹는 거. 물론 화생토, 토생금으로 설기는 시켜줘도 뭐 큰 일은 없습니다만, 이 재물, 아버지, 자식궁이니까 세 가지는 그래도 유의를 해야 됩니다. 너무 화기가 많았기 때문에. 자, 인연법도 끝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변을 할 때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해나가시면, 자꾸 습관을 하시면은 이게 뇌리에 베껴가지고 볼 때
뭘 봐드릴까요? 하면서 뭘 질문한 경우도 있지만 미리 풀어줄 경우도 많이 좋은 미리 풀어주는 경우도 이익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그래야 습관이 되고 바리바리 통변이 잘 나옵니다. 이 이론하고 통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론은 액면 그대로 배운 그대로 이해하고 이해하고 습득하는 게 그 이론 배우는 거지만 학습이지만 그거를 응용하고 말로 풀어내는 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초학자분들이 이론은 많이 배웠는데 이 통변이 잘 안 되죠. 그 역업이라지 역업. 말할 때 통변하는 술. 그거는 좀 계속 코드하고 맞는 분들의 그런 어휘를 키워드를 쓰시는 걸 잘 기억했다가 쓰시면 좋습니다. 많이 벤치마킹 하시는 게 좋다 이거죠. 자주 들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잘 들으셨는지요? 성신성의껏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간 관계 30분 이내로 해야 되는 게 목적이고 좀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너무 길면 지루하고. 자, 그래서 좀 쫓기듯 한 면도 있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60갑자를 할 때 들려드릴 겁니다. 계속 들어보시면 아주 귀에 익숙한 그런 키워드나 통변술이 나오시라고 봅니다. 자,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분들한테 들리고 싶은 대로 말씀. 사주에 다자는 병이요 무자는 유인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쓰는 말, 사주 팔자나 인생살이는 세상사는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균형으로운 조화가 문제.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자, 병의 다자. 다자는 뭐든지 왜 8글자 중에서 4자 이상이면 나머지는 많이 약화되겠죠. 다자는 병이요. 무자는 유인한다. 없다고 치면 안 됩니다. 재성이 없는 사주도 갑부들 많습니다. 유인한다. 왜? 그거를 끌어다가 자기가 바란스를 맞추려고 조화롭게 만들려고 그러한 유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주를 보시고 없는 거는 추구한다. 하려고 한다는 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론에 지론에 맞는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 사주명리 책 교환입니다. 교환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주 기통. 자, 운세 상담이나 또 수강 상담은 이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더 다운 콘텐츠를 가지고 60갑자론 일주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